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 등 전북 6개 시의 택시 요금도 이번 달부터 올랐습니다. 택시업계에선 4년 만에 요금이 올랐다며 환영하기도 하지만 손님이 너무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8,000여 명입니다. 같은 금은방을 3번이나 침입해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훔친 인조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지겠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와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즉 SOC를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잼버리가 유치되기 이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혀내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북에서부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활빈단은 잼버리 대회에 들어간 국민 혈세 1,171억 원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용처를 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빌미로 11조 원에 달하는 사회간접 자본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건성으로 방치했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와 기름값도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 등 전북 6개 시 택시 요금도 이번 달부터 올랐습니다. 택시업계에선 4년 만에 요금이 올랐다며 환영하기도 하지만 손님이 너무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없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죠. 요금이 오르니까 줄기도 했고 하루에 한 2, 3만 원 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이달부터 전북 시단위 지자체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행 시간 요금도 올라 승객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군 등 군단위 지자체 택시 요금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잘 안 타요. 돈이 비싸니까 잘 안 타요. 법인 택시기사도 택시 요금 인상에 회사에 매달 내야 하는 기준금이 오를까 걱정이 앞섭니다. 4,000에서 5,000원 오르게 되면 입금은 자동으로 올라갈 건 되겠죠. 근데 그것은 각 택시 회사의 개인 택시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법인 택시들은 피해가 좀 있어요. 전북도는 불법인 기준금 단속 계획은 없지만 택시 법인의 기준금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겠다는 입장.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오른 요금이 일부 택시기사와 서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18,083명입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 등은 경각심 고취와 같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금은방을 3번이나 침입해 수억 원대의 귀금속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새벽쯤 익산시의 한 금은방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3차례에 걸쳐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 2억 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에선 국가정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 LG엘로비전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 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전주시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만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 속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체류 인구입니다. 네, 생활 인구, 서비스 인구, 관계 인구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체류 지역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거점형, 자,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 모두 적은 과소형, 그리고 목적 달성 후 지역을 빠르게 이탈하는 목적형 등인데요.
네, 전북 지역을 살펴보면 해양 자원이 풍부한 부안, 그리고 겨울철 스키로 유명한 무주 등을 계절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시군은 체류보다는 방문의 목적을 둔 과소형이나 목적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대표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경우 목적형으로 분류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1박 이상의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당일 방문에 그치는 이른바 목적형 체류객이 대부분입니다. 1박 이상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야간. 시는 그동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밤 손님을 잡기 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올해 초 강릉, 진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 관광 특화 지원형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밤에 조금 쉬고 싶어하는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콘텐츠를 좀 확장시키면 관광의 이를테면 범위 자체가 주요관으로 확대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확장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3km 길이의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정말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반드시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당일치기의 목적형 체류 지역에서 1박 2일의 거점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기름값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광복절 연휴와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에는 리터당 1,819원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81원, 경유는 리터당 1,5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95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26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저렴하다는 건데요. 지역마다 기름값이 제각각인 반면 도내 주유소 기름값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과 함께한 임실 N 잼버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임실군은 에콰도르와 피지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일부터 5일간 임실 지역에 머무른 뒤 지난 12일 모두 고향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대원들에게 손 선풍기와 매트 등 기념품을 선물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Sí. Porque después de llegar del campamento fueron muy atentos con nosotros y nos dieron muchas actividades divertidas y nuevas que nosotros como scout no hemos conocido. Igualmente interactuamos con los entrenadores o líderes de aquí, así que fue muy divertido para mí. 전북 고창군과 전남 장성군을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끊어졌던 전북의 유일한 기맥인 영산기맥 생태 공간이 복원됐습니다. 고창군은 14일 고창읍 솔제 생태터널에서 영산기맥 솔제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솔제 생태터널 하부엔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고 터널 상부엔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가 조성됐습니다. 고창 솔제는 전라북도 유일한 기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살리는 대표 장소로 산림과 하천, 연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 환경 도시로